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람을 정지 질문할 수 있다죠. 반드시 이제 정지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이라고 해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지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범죄를 했거나 또는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질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통은 이걸 참고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데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정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경찰관은 이렇게 정지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자, 또는 이제 교통 방해가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교통 방해는 따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불리라는 거는 이제 혹서 혹한 너무 춥다, 뭐 이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질문해서 가까운 경찰서로 출장소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동행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냥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했다고 해서 벌칙 규정을 두거나 그러진 않죠. 자, 경찰관은 다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을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 조사한다. 이게 흉기만 되지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일반 소지품은 조사할 수는 없고 여기도 조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경찰관은 이제 1항에서 보면은 이제 정지 질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2항에서 동행을 요구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신분증 있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니까 이제 의무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돼요. 강남경찰서 김순경입니다. 질문이나 동행 목적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동행 요구하는 경우 동행 장소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신분증 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사본이나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경찰관은 이제 2항에 따라 동행한 그러니까 이제 의무 동행했잖아요. 경찰서로 이제 동행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 궁금해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그러니까 경찰관이 연락을 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을 기회를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좀 아셔야 되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건 동행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범죄 현장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행을 했을 때 또 이제 불리한 형사상 진술이 나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걸 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 수사하고는 달리 진술 거부권 고지는 없습니다. 자, 경찰관은 1항에 따른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제 자유롭게 있다 할지라도 6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거나 단편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인데 구속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주의 예외랄지 이게 정리돼야 되고, 그다음 구속 필요성이랄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보호 조치인데요. 이제 경찰관의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볼 때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가 필요하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에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데 여기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만취 상태에서 좀 위험하다, 타인에게 또 이제 해를 가하려고 한다. 이제 그랬을 때 일단 경찰서로 보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럼 병원으로 의료기관 등으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을 취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이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제 재산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만취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 자신이 위험하다. 그럼 타인에게 또 해를 가하려고 한다. 이럴 때. 자살하려고 한다. 또는 미아병자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다. 응급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건 제외다. 그러니까 이걸 의무보호 대상자라고 그래요. 미아병자 부상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오기로 했다. 또는 가족 오기로 했다. 자,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지. 반드시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긴급고를 요청받은 보건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병원이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벌칙 규정이 없어요. 자,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자, 경찰관은 일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살하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있다든지, 또는 술 먹고 지금 무기, 망치를 들었다, 뭐 이런 경우에 일단 빼들어 놓는 걸 임시 영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대물적이죠. 대물적 즉시강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보호 조치는 대인적 즉시강제겠죠. 네, 경찰관은 일항의 조치를 하였다. 아까 이제 보호 조치, 요청, 구호 요청이라고. 그러면 지체 없이죠. 가족에게 알려야 하고. 아까 이제 이제 불신 검문의 경우에는 알리거나 기회를 주면 됐는데 여기서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럴 때는 의료기관이나 보호기관에 공공기관에 인계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한 보면, 자, 경찰관은 이제 사항에 따라 보호 대상자를 의료기관이나 보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 아까 이제 지체 없이 가족한테 알려주고, 보고는 또 즉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받은 서장님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연락을 해줘야 돼요. 이제 행정청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신착란자랄지 이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있겠잖아요. 거기에도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고, 구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 이런 거 알아셔야 되겠죠. 24시간. 그럼 경찰서로 보호하는 거 하루 정도 지나면 숙계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임시 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수사는 아니니까요. 증거는 아니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경찰 작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5조로 보면 위험 발생 방지가 나옵니다. 위험 발생 방지. 자,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천재는 이제 뭐 지진이 났달지 이런 거고, 사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공연장에 환풍구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뭐 이런 경우, 인공구조물이 파손됐다, 뭐 건물이 붕괴됐다, 교통사고, 백중추돌사고, 위험한 물건이 폭발했다, 위험한 동물이 출현했다, 멧돼지가 출현했달지 이런 경우죠. 급도의 혼잡 이런 사태, 이건 이제 예시예요. 근데 이거는 범죄는 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떠냐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고를 하거나 또는 억류 피난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조치를 하게 하는 거, 직접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수단인데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보면, 경고라는 것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위험하니까 경고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위험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멧돼지하고 지금 대치 중이다. 이런 경우는 빨리 피난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랄지 관리자에게는 또 직접 조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뭐 직접 조치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퓨마가 도물을 해서 탈출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조련사에게 조치를 명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뭐 이제 마취총이라 쏠 수 있죠. 특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개가 와가지고 지나가던 행위를 물어서 사망케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관서의 장은, 여기는 이제 관서장이에요. 이제 경찰관이 아니고 관서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전 지역에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경찰관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통행 금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 논점을 보시면 되고, 경찰관은 일항의 조치를 했다. 지체 없이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일항의 조치라는 게 약간 경고, 억류 피난, 그다음 직접 조치, 조치 명령 이런 것이었죠. 그다음 이제 이항의 조치는 여기 통행 금지잖아요. 그다음 보고를 받은 경찰관에서 협조를 구하는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6조는 이제 범죄 예방과 제지 문제예요. 이제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해결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인, 즉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우려가 있는 긴급하다. 그러면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제지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긴급해야 돼요. 긴급하지 않을 때 제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뭐 시청광장에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제주 공항에서 막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긴급하지 않다.
440km나 떨어져 있고 지금 6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긴급하지 않는데 거기서 제지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면 거기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5조가 뭐냐면 아까 이제 천재지변이랄지 이런 위험이고, 그 다음에 6조는 범죄거든요. 이러한 범죄 사태로 발생해서 위험이 임박했다. 부득이하게 이제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입이니까 이거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대가택적 즉시강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긴급 출입이죠. 긴급 출입. 이 긴급 출입은 뭐냐면 시간 제한도 없고요. 장소 제한도 없어요. 긴급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2항은 예방 출입인데 이제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곳에 관계인은 경찰관의 예방 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랄지 유흥주점이랄지 이런 곳에요. 이러한 공개된 시간에 야간은 안 돼요. 출입하겠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랄지 노래연습장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관이 출입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방금 공개된 시간, 공개된 장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장소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필요할 때 작전 지역에 이제 2항에 따른 장소,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예요. 공개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대간첩 작전을 위한 검색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장소 제한은 있는데 시간 제한은 없겠죠. 그다음에 경찰관은 1항 3항 규정에 따른 필요한 장소 출입할 때 신분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찰 장비의 사용이 나옵니다. 경찰 장비의 사용. 자, 경찰 장비는 무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탄 분사기류가 있고요. 그리고 경찰 장구라고 해서 수갑, 포승, 그리고 경찰봉, 전자충격기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에 당연히 직무수행할 때 써야 되겠죠.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위해성 경찰 장비라고 하는데 반드시 안전교육, 안전검사가 필수겠죠. 그리고 경찰 장비라는 거 뭐냐? 무기, 경찰 장구. 경찰 장구는 수갑, 포승, 경찰봉 이런 걸 말해요. 체류제, 감시적 기구, 이런 선박, 항국이 다 말한다.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은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최소한을 하라.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비례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비례의 원칙 중에서 최소한이라는 필요성 원칙이라고 하죠.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제되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쓰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원래 이거는 불문법이에요.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데 성문화돼 가지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전에 넣고 있죠.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고 한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은 뭐 체류탄, 자, 그리고 이제 물대포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체류제도 이제 강화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죠. 물대포에 의해서 예전에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할 때 이제 경찰청장이 함부로 이제 도입하면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도입하고 나서 그 결과 보고서를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돼요. 국회 통지를 받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도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위해성 장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위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 장구 사용이 있습니다. 경찰 장구라는 것은 이제 수갑이랄지, 그리고 포승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방패도 들어가고요. 전자충격기, 그다음에 경찰봉, 이제 이런 걸 말해요. 살상용으로 제조된 게 아니죠. 특히 이 테이저건인데 이런 경찰 장구는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할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장구를 쓸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현행범이랄지 장기 3년 이상 이렇게 중대 범죄한테 쓸 수 있어요. 모든 범죄가 아니죠.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현행범이 아니면서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라면 이럴 때는 경찰 장구를 쓸 수 없죠. 그럼 바로 위법이 되겠고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 신체의 방어. 여기 재산은 안 들어가겠죠. 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구를 쓸 수는 없다는 거. 공무집행 거를 하면은 장구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경찰 장구 여기 나와 있네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인데 전자충격기는 요 등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사기 등이에요. 분사기, 체류탄 등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책임자 판단. 분사기는 아무나 쓰면 안 되고 현장 책임자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언제 쓸 수 있냐? 이제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 방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시설,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이걸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근데 여기에 공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경찰 장군은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이유라는 이유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다만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범인이다. 자,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무기의 사용입니다. 무기는 권총, 소총, 도검 이런 걸 말하는데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집행에 방어할 때, 이럴 때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외하고는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위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몸을 향해서 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함부로 몸을 향해서 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을 향해 쏠 수 있는 게 뭐냐? 정당 방위,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긴급피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이럴 때 쓸 수 있죠. 근데 그 형법에 보면 자구행위라는 건데, 자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이런 건 여기에 들어갈 수 없고요. 단순한 정당 행위라고 그래서 업무로 인한 행위랄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다음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 해당할 때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를 체포하기 위해서 범인을, 행위자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다 써보고 해보고 안 될 때 무기를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무기를 쓸 수 있느냐라고 보면, 이게 첫 번째,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여기 중범죄잖아요. 중범죄자가 지금 이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 거를 해. 이럴 때 다른 수단이 도저히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장을 지금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거를 해. 그리고 지금 감옥이 바로 이제 중범죄잖아요. 그럼 남옥은 이거예요. 영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주시키려고 이제 항고를 합니다. 누가? 제3자가. 그러니까 조폭을 검거하려고 하는데 이 조폭을 도와주는 이제 아무튼 밑에 뭐 부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기를 쓸 수 있고요. 범인 소유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국이 3회 이상,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3회 이상 이제 버리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 한 거를 해. 이제 이럴 때 쓰는데, 앞에서 보충성이 요건이죠. 다른 수단 다 써보고 최후에 쓰라는 거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누구에게? 중범죄자에게 영장을 집행할 때. 그리고 중범죄자나 영장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준 제3자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버리라고 했는데 3번이나 안 버릴 때. 이럴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첩작전이죠. 간첩작전은 보충성의 요건이 아니에요. 다른 수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총을 꺼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기라는 것은 살상용으로 제수하는 거야. 무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질상 무기와 용법상 무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짱돌, 그 다음에 유리병, 이런 거는 용법상 무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성질상 무기예요.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제조된 거, 권총, 소총, 도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권총, 소총, 도검 등인데, 여기에 이제 경찰이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창고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포도 있고요, 크레모아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용화기의 경우는 전시랄지 또는 간첩작전이랄지 이럴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대간첩, 대테러 작전을 관련해서 개인화기, 공용화기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럴 때 대간첩 작전이나 대테러 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기록 보관이 있는데, 사용 기록 보관은 살수차, 그 다음에 분사기, 체류탄, 그리고 무기를 뭘 기록을 해야 돼요. 책임자가. 예를 들면 뭐 권총을 쐈다. 그러면 언제 쐈고, 그다음에 몇 발 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장군은 안 들어가죠. 경찰 장군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가 포승 채운 거 이거 다 기록기에 남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보고는 하겠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제 조문들 확인만 좀 했는데요. 뭐 조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 라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경비업법이니까 이제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이러한 경비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받는다. 이제 청원경찰도 경찰관 직무집행 적용 가능하니까 방금 이런 요건들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은 이제 배치와 이제 배치 폐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배치 대상 시설이 있어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청이나 시청이나 여기 청원경찰을 둘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국가기관에 공경비로서 경찰관들이 있지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그리고 국내 주재, 국외 주재가 아니고요, 외국 기관, 그 밖에 행정 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이 두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청원경찰을 둘 수 있는 곳들이 어디냐라고 보면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입니다. 수송시설. 자,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금융, 이제 은행, 그다음에 보험회사, 업으로 하는 시설 사업장, 그다음에 언론사 있죠. 언론, 통신, 언통방인입니다. 언통방인, 업으로 하는 시설 사업장, 그리고 학교에도 둘 수 있어요. 청원경찰을. 의료기관, 병원에도 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 안정, 국민경제에 고도 경비를 필요한 사설인데 요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요 부분은 꼭 보셔야 되죠. 청원경찰을 두는 곳들을 보니까 국가기관, 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둘 수 있고요. 국내 외국기관도 두고요. 그리고 이제 수송시설, 금보, 언통방인, 이제 학의, 언통방인, 학의, 학교, 의료기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시설이죠. 자, 그다음에 배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청원경찰을 두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원경찰 배치는요, 일단 신청을 하는데 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배치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청원주가 있고요. 청원주,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네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배치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배치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배치해도 된다라고 배치 결정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임용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임용 승인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그래, 임용해도 된다라고 임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원주는 이 청원 경찰을 임용을 하죠. 다섯 번째로 이렇게 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신청, 배치 결정, 그리고 임용 승인 신청, 임용 승인, 그리고 임용. 이제 이런 절차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 신청, 그다음 배치 결정. 배치 결정은 이제 시도경찰청장, 임용 승인 신청, 임용 승인. 임용 승인은 이제 시도경찰청이 하는 것이죠. 이제 지방경찰청의 요청에서 배치인데 여기 이제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배치권자, 임용권자야. 청원경찰의 배치권자는 임용승인권자인 지방경찰청장. 지금은 이제 지방의 이제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 지금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경유기관이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장이 이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제 배치 신청.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치 신청서를 제출을 하죠. 제출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을 배치 신청서에 첨부서를 첨부해서 이게 이제 경찰서장을 거쳐요.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배치 장소를 둘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다 아니라 주된 사업장의 경찰서를 거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된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둘의 이상의 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에도 있고 인천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첨부 서면을 보면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배치 신청서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평면도, 그다음에 배치 계획서.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평면도와 배치 계획서. 배치 신청서 서식은 당연히 이제 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결정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요. 이제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지체 없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배치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 배치해도 된다. 이런 이제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결정서 이제 뭐 지체 없이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또 배치 결정 통지, 불허 통지는 당연히 서면이 있고요.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배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국가 중요 시설인 경우와 국가 중요 시설 아닌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해서 국가 중요 시설은 국가 중요 시설이 아니면 5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이에요. 500, 400이에요. 500, 400. 이제 배치 결정을 안 받고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500, 400. 국가 중요 시설은 중요하면 500, 중요하지 않으면 400. 500, 400, 500, 400.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형벌이 아니고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청원 경찰의 임용입니다. 자, 그러면 배치해도 됩니까? 그래, 배치해도 된다. 자, 그러면 임용해도 됩니까? 예, 임용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임용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청원 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는데 임용할 때는 미리 시도 경찰청 승인해요.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서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 즉 지방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죠. 청원주고 승인권자는 시도 경찰청장.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경찰청장. 부산이면 부산경찰청장 이렇게 되겠죠. 자, 임용 자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용 자격 보죠.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이것도 중요하겠죠. 경비원 결격 사유도 중요했지만 청원 경찰의 이제 결격 사유도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각 권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경비원하고는 달리 피한정 후견이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확정돼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뭐 경비법에서도 비슷했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에요. 여기 2년, 5년이 아닙니다. 2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도 청구자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재직한 기간 중에, 그러니까 청원경찰 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다. 그럴 때 이렇게 횡령죄를 범했다. 또는 배임을 했다. 배신해가지고 손해를 빚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벌금. 이건 이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파면되면요 5년간 못하고요. 해임되면 3년간 못해요. 자, 이렇게 경비원 결격 사유와 청원경찰 결격 사유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임용 자격입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성도 돼요. 근데 남자는 군대에 이제 갔다 와야 되죠. 그다음에 신체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똑같죠. 여기에 특수경비원하고 똑같죠. 0.8 이상이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임용 절차입니다. 임용 절차. 청원기자로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청원주는 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자의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돼요. 30일 중요하겠죠. 이제 배치 신청을 했고 배치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럼 임용 승인 신청은 며칠까지? 30일 이내에. 30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첨부 서류입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도 중요한데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미리 임용 승인 신청서에 해당자에 관한 이력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민간인 신원서, 이주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증명서예요. 여기 기본증명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력서 당연히 내야 되겠죠. 주민등록증 내야 돼요. 4번 내고요. 민간인 신원조사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게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지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됐고요. 이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신청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가족 관계되면서 기본증명서를 이제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용승인 신청서에 보면 배치할 때는 어때요? 평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임용승인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서 내야 되겠죠. 이력서, 이주민, 신원주소서, 이거는 당연히 신원주소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건강진단서, 기본증명서 이렇게 이제 제출하도록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병적 확인 증명서가 있어요. 신청서의 제출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해당자 병적 증명서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는 문제니까. 예전에는 일반 경찰의 경우에도 군대 갔다 와서 시험을 봐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아무튼 가기 전에 시험 볼 수 있게끔 됐는데 청원경찰은 일단 군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임용 및 퇴직 보고입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거 중요해요. 임용사항에 관한 경찰서를 거쳐 시도경찰청에 보고해야 된다. 아무튼 보고는 이제 10일 이내 보고해야 돼요. 아까 이제 배치 결정이 나오면 30일 이내에 임용승인 신청을 해야 됐고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 10일 이내 보고를 해야 돼요. 임용하기 전에 임용승인 신청을 30일 이내 해야 되고 임용을 했으면 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임용한 때와 동일하게 퇴직한 날로부터 역시 퇴직 시에도 10일 이내 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반 효과를 보면
초경찰 임용 승인을 안 받으면 아까 배치 결정을 안 받으면 중요하면 500만 원, 중요하지 않으면 400만 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임용 승인인데 결격사자를 임용했어. 그럼 500만 원. 그다음에 결격자가 아니야. 그럼 3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출제돼요. 배치 결정을 안 받았는데 중요한 시설이었어. 그러면 5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그다음에 임용을 했는데 임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용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얘가 결격사유야. 그럼 500만 원. 결격사유가 아니면 3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